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메시지 드리븐 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잠깐 뭐 이론적인 부분 잠깐 하고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메시지 드리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내가 그 키보드 우리 공인인증서 있죠?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개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인인증 시스템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설치를 하면 사용을 하려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으면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은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이제 그 과정이 윈도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사용자가 내가 어떤 이제 키보드라는 걸 치죠. 그러면 그 키보드에 어떤 화면에서 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인증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우리 뭐 국민은행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죠? 우리 로그인할 때 공동, 요즘은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동인증서죠. 공동인증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럼 이 프로그램 안에 이제 뭐가 뜨냐면 에디트가 하나 떠요. 에디트가 하나 떠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겠죠.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패스워드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패스워드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단어 하나를 쳤을 때 실제 운영체제 상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 어떤 단어를 칠 거냐면 A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나 쳤다고 쳐보죠. 이렇게 A를, 그죠? A라는 단어를 이렇게 쳤어요. 근데 이제 화면상에서는 이 A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시커먼 그 원으로 나오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패스워드 부분은 그죠? A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개발자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A라고 쳤는데 저 동그라미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죠? 이거는 개발자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에디터 자체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패스워드의 특성을 갖는 속성을 설정하면 저 A라고 치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라는 이 단어를 치면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화면인 거고 이제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윈도우는 어떤 단어를 치면요, 여기에다 그릴게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장치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제어판에서 장치관리자 이렇게 하면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장치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키보드라는 거는 기계잖아요. 기계에서 얘한테 뭘 보내냐면 전기를 보내는 거예요. 전기를. 그러면 전기라는 건 뭡니까? 온, 오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라는 게 고무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르면 그 전선이 붙어 갖고 내가 누른 부분에 전기가 흘러가니까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기를 인식하는 게 뭐냐? 장치관리자인 거고,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장치관리자를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없으면 사실은 기계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실제로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제어판에 이렇게 가보면 제어판에서 이렇게 장치관리자 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면 안 나오네, 그죠? 뭐 이름이 틀렸나봐. 장치 이렇게 나오면 뭐 장치관리자라는 그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에 붙어있는 어떤 기계들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장치관리자가 없으면요, 기계는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블루투스도 있고 USB 커넥터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당 장치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거고, 이렇게 속성을 보면 그 장치의 이름 그리고 상태,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그죠?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기계를 마우스를 새롭게 사서 엿다 꽂았다고 해서 장치 관리자를 설치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과거에는 어떤 기계가 있으면 그 장치 관리자를 따로 설치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이다 보니까 윈도우가 이 장치 관리자,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표준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만 만들면 윈도우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윈도우의 플러그 앤 플레이예요. 그러면 장치들을 다 표준에 맞게 개발만 해두면 어떤 기계건 다 인식한다 이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키보드입니다, 나는 마우스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구분자가 있다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제 계속 가보죠. 그래서 원래 이 장치 관리자를 개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걸 개발하는 거예요. 자, A라는 문자가 이렇게 날라온다 이거죠. 이 기계에, 이 장치 관리자에. 근데 이 A라는 문자는요, 사람이 알아듣는 문자인 거고요. 실제 컴퓨터가 쓰는 거는 이런 A가 아니라 약속된 번호입니다. 그 약속된 번호가 우리는 아스키 코드죠. 아스키 코드로 변환을 하는데 ASC까지만 쓰죠. 아스키 코드로 변환을 하는데, 뭐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코드 번호가 달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대문자 A는 65번이다. 이건 정해진 번호로 대로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뭐 B는 66, 뭐 C는 뭐 67, 이런 식으로 오직 정해진 번호로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스키 코드로 이 장치 관리자가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변화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그 운영체제의 역할보다는 장치 관리자의 역할이 훨씬 더 크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운영체제에다가 요 A라는 문자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하나 필요하냐면, 윈도우는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윈도우랑 리눅스가 틀려요. 우리가 보통 윈도우와 리눅스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 커맨드 위주로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는 때로는 커맨드가 필요하죠. 뭐 뭔가를 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커맨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커맨드를 알고 모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응용력이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응용력이 있으려면 구조를 모르면 응용력이 없습니다. 구조를 모르면. 자, 그러면 윈도우에 이런 통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윈도우 프로시저라고 불러요. 이제 이거를 다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윈도우 프로시저라고 불러요. 그럼 이 윈도우 프로시저는 q 형태로 되어 있어요. Q라는 게 뭡니까? 그냥 줄 서는 거예요. 줄 서는 거. 그러니까 들어온 순서대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메시지를요, 내가 요 A라는 메시지를 요 Q에다가 요렇게 하나 넣어줍니다. 근데 이 그 윈도우 프로시저는요, 기본적인 형태가 콜백입니다. 콜백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동기라고 했죠.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런 메시지가 딱 들어오면 그때 작업을 처리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내냐? 윈도우에는 많은 메시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약속된 형태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운영체제가 인식할 수가 있으니까. 그 약속된 형태가 이겁니다. 약속된 형태가 윈도우 메시지 이렇게 딱 넣고 문자를 하나 입력했네, CHAR 이렇게. 그러면 윈도우 메시지 캐릭터라는 메시지는 키보드에서 한 문자를 입력을 했구나, 그죠?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A라는 단어가 지금 아스키 코드로 하면 65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65, 나 A 한 문자라고 했으니까 65를 입력했고, 나는 기본적으로 한 개를 입력했어, 이렇게. 근데 사실은 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요 값이 바뀌면요, 동시에 10개가 입력되거나 100개가 입력되거나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 메시지를 윈도우 프로시저인 요놈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윈도우가 관리하는 거예요. 윈도우가.
근데 우리는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뭐를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림을 엿다 그렸는데 사실은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개념도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면 뒤쪽에 공인인증서가 있고 얘처럼 여기에 패스워드 창이 있어요. 이거는 공인인증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윈도우 프로그램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메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프로세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라고. 그러면 모든 프로세스는요, 우리가 노트패드라는, 우리가 여기에서 뭐 노트패드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노트패드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이름인 거죠. 그죠? 프로그램의 이름인 겁니다. 근데 실제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그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거를 할당을 받아요. 왜냐면 컴퓨터는 전부 다 숫자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PID는요 유니크한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번호만큼은. 이 부분은 윈도우나 리눅스가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그러면 내가 노트패드 하나 실행하면 PID 하나 할당되는구나, 저 번호로서 관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 화면에서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창에서 A라는 메시지를 친 거와 여기에서 A를 친 거와 여기에서 A를 친 거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A라는 걸 치는 건 여기에서 치면 요렇게, 여기에서 만약 A가 다른 기능이라면 다른 기능을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프로그램들은 이 PID만 있으면 요 윈도우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윈도우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친 건지 여기에서 친 건지 여기에서 친 건지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윈도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건 리눅스에 없죠. 그게 바로 핸들입니다. 윈도우는 전부 다 핸들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동작은 핸들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얘도 핸들 번호가 있는 거예요. 핸들은 절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키보드를 쳤는데 도대체 첫 번째 핸들 여기에서 친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친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WM 캐릭터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낼 때 제일 앞에 핸들 번호를 줘야 돼요. 도대체 어디에서 네가 A라는 단어를 친 거냐, 그래야지만 그놈을 찾아서 딱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놈이 핸들 번호를 가지고 탐색을 합니다. 도대체 A를 어디에서 쳤는지. 자, 그랬더니 이놈이 여기에서 친 거예요. 여기. 요거의 특성이 뭡니까? 에디터죠. 그러면 요 메시지를 그대로 얘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요 에디터는 또 어떻게 돼 있냐? 윈도우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요 안에는 모든 핸들은요 전부 다 안에 윈도우 프로시저가 있어요. 얘의 윈도우 프로시저. 그러면 요거는 요 안에 있는 겁니다.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요 윈도우 프로시저는 요 안에 있는 겁니다. 요 안에. 그러면 이 프로시저에 이렇게 딱 나오고, 그러면 요 앞에 요 놈도 윈도우 프로시저가 있죠. 요 전체 노트패드의 전체, 이거 노트패드라고 쳐요. 노트패드의 전체도 윈도우 프로시저가 있어요. 윈도우 프로시저라고 얘기하는 건 메모리예요. 사실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의 공간에다가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러면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메모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많은 프로시저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A가 쳐지면요, A가 쳐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딱 글자 A가 찍히는 겁니다. 이 심플한 게 제가 뭐 대부분 다 몰라요. 이 심플한 게. 왜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윈도우 프로그램을 봐도 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요 윈도우 프로시저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OS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에디터 거, 얘 거, A 찍힌 거, 둘, 그 다음에 요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 윈도우 프로시저, 그 다음에 이 노트패드 전체. 그래서 윈도우 프로시저가 3개가 있는 거고,
윈도우 어떤 거를 윈도우라고 부르고 어떤 거를 윈도우라고 부르지 않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윈도우 프로시저가 있냐 없냐입니다. 윈도우 프로시저가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HTML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웹에서 HTML 쓰면 에디트 나오죠. 그거는 윈도우가 아니에요. 그거는 윈도우 프로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웹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웹의 윈도우 프로시저는 누가 있습니까? 브라우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단위로 갖고 있어. 내가 웹에서 에디트 박스가 패스워드 창이 이렇게 하나 떴다고 해서 요거는 웹에서 어떻게 써요? 요 패스워드 하나 만들려면 HTML로 인풋 태그라는 걸 쓰면 결과적으로 패스워드 창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윈도우 프로시저를 갖고 있냐? 아니에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HTML인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도 윈도우에서 뜨는데 과연 윈도우 프로시저는 누가 갖고 있냐? 웹 브라우저가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면 얘가 윈도우 프로시저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 쓰면요, 이 익스플로러가 지가 원하는 데다 이렇게 써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브라우저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요 기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기능은 아주 심플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생겨요. 자,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는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FM적으로 돌아가는 윈도우의 구조를 얘기한 건데, 이 구조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참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요, 어떠한 보안 솔루션도 그 구조가 상상이 됩니다.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요, 당연히 여기 어딘가 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암호화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키보드 보안이니까 이름 그대로. 그러면 실제 요 에디터에서 찍히는 요 A는 패스워드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찍히죠, 사실상. 그쵸?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의 케이스는요, 야, 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첫 번째는 새로운 여기에다가 장치 관리자를 깔아요. 여기에다가 키보드 보안의 장치 관리자를 깔아. 키보드 보안 장치 관리자.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전용으로 전용으로 개발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놔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전기로 오는 거 있죠? 요거를 얘가 딱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먼저 잡아버려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스크탑에다가 키보드를 한번 두 개를 꽂아봐요.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도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쵸? 결론적으로 전체의 장치 관리자에서 키보드가 하나가 있는데 다른 장치 관리자는 다 끄고 결과적으로 이 키보드가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키보드의 기준은 윈도우랑 그 기계를 만든 업체 간에 그 표준 번호를 갖고 기준을 해요. 그럼 내가 1번이라고 하면 키보드야, 2번은 키보드가 아니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메시지를 장치 관리자에서 여기에서 잡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요 메시지를요 그대로 여기에다 써줘요. 써주는데 어떻게 써주냐면 이번에는 기존의 메시지 WM 캐릭터 있죠? 여기에서 요 65가 A잖아요. 요것만 0으로 이렇게 딱 바꿔버려. 이것만 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A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0이 운영체제 레벨에서 찍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 메시지를 0으로 바꾸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레벨에 있지 않고 이쪽 레벨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즉 이름을 장치 관리자라고 하건 키보드 보안이라고 하건 이게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65 요걸 0으로 바꾼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A가 아니라 0이 찍히겠죠. 그런데 이건 0이 찍혀도 관계가 없어요. 왜요? 패스워드는 이렇게 그 동그라미 형태로 나오잖아요. 항상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동그라미 모양이. 그러니까
요걸 0으로 보내는 건 그냥 모양을 찍어주는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모양을.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요 레벨에 있으면 내가 개발을 해서 요 레벨에서 데이터를 갖고 가면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요 레벨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진입 초창기에. 그래서 요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65를 0으로 바꿔놨으니까 실질적으로 65를 쳤는지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그게 이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이놈이 65라고 쳤다라는 걸요, 어떻게 하냐면 얘의 뒷문으로, 즉 이 프로그램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저렇게 써놓고 얘한테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얘한테는 원본이 날아가는 거죠. 얘한테 65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백날 쳐다봐봤자 65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라오면요, 물론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해요? 요것도 A 업체가 개발한 거고 요것도 A 업체가 개발한 거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에는 당연히 암호화를 합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암호화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서 프로그램에도 A라고 입력을 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얘가. 그러면 요 메시지를요, 이 인증서 프로그램의 다른 채널로 얘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다른 채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소켓이죠. 그게 소켓이에요. 자, 그래서 소켓이라는 거는 통신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통신을 한다면 뭐 서버랑 통신을 한다, 뭐와 통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버와 통신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통신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는 SSL로 암호화를 하면서 소켓을 통해서 얘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얘가 A라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겠죠. 사용자 화면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A는 소켓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날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켓 통신이야? 그러면 통신이라는 걸 하려면 얘는 뭘 해야 돼요? 리슨이라는 걸 해야 돼요. 얘는 소켓으로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연결돼서 이 메시지를 받는. 그렇다면 제가 이게 인증서가 깔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치면 이렇게 리슨에 뭐가 떠야 된다라는 겁니까? 지금 인증서에 관련 프로세스가 리슨으로 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인가에. 그쵸? 그러면 요게 리슨 중에 하나가 공인인증서 사용하는 거라는 거고, 여기에 보면 앞에가 로컬 주소나 외부 주소가 000이잖아요. 이 000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나 연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공인인증서라면 000이 되면 안 되죠. 왜요? 누구나 연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키보드 보안과 인증서 사이의 통신은 당연히 내 PC 안에서만 일어나니까 요 127.0.0.1로 적혀 있는 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 인증서 프로그램이 리슨하고 있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물론 이제 다른 거는 다른 거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거를 보면 잘 확인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TCP 뷰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요게 하나 써둘까요? 요게 이렇게 하나 써둘까요? 예. TCP 뷰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세스를 쓰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얘를 관리자 모드,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얘 관리자 권한으로 이렇게 실행하잖아요. 만약에 CMD를,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netstate -b 옵션을 치면 얘의 장점이 뭐냐면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통신을 점유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뒤쪽에 이름이 나오죠. 이런 프로그램이 established, 연결됐다. 줌이라는 게 뭐 established, 연결됐다. 근데 조금 느리잖아요. 랜섬웨어, 이건 안랩에서 만든 그 랜섬웨어 관련 프로그램일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느리죠.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인증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저렇게 알 수 있다 이거죠. netstate -b를 써서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윈도우 전체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게 몇 개가 생기는데, 자, 어떻게 SSL로 암호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SSL로 암호화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여기에 내용들을 갈취해 갈 수는 없을까. 일단은 그런 내용들을 다 여기에다가 하나 써두죠. 자, 첫 번째는요, 요 윈도우 프로시저 혹은 요 윈도우 프로시저,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메시지 후킹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 메시지 후킹을 딱 해버리면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혹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메시지를 먼저 읽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키보드에서 뭐를 쳤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겠죠. 물론 얘도 메시지 후킹을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이 A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이거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을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를 메모리 상에서 암호화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 덤프 뜨면 저 A라는 프로그램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메모리 상에 A가 보여요. 근데 이제는 실제 윈도우 얘는 인증서니까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니까 얘가 저게 되겠습니까? 그죠? 메모리 덤프하면 메모리에 평문 A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암호화 돼 있어요. 당연히 암호화 돼 있고 여기서부터는 전부 암호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를 이해를 했으면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지금 이 구조를 이제 하나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윈스파이라는 거를 쓸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전주에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보여줬을 거예요. 이런 여기에서 SS0528 들어가면 테스트에 지금 여기 윈스파이, 그죠? 요걸 써서 이렇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비주얼 C를 깔잖아요. 이제 비주얼 C로 한번 볼게요. 비주얼 C를 깔면 C 드라이브 밑에 여기 이제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있죠. 그럼 프로그램 파일즈 여기 들어가 보면요, 요게 이제 비주얼 C 마이크로소프트사 비주얼 스튜디오 14.0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커먼 7이 있고 IDE가 있고요. 여기가 아닌가 보네. 딱 보니까 여기 아닙니다. 자, X86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프로그램 파일즈에 X86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14라는 게 이렇게 있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그럼 뭔가 좀 많죠. 그냥 커먼 7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툴즈라고 있습니다. 자, 툴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스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스파이라 SPYXXAMD, 그죠? 그럼 저번에 봤던 스파이와 동일합니다. 근데 얘가 기능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화면을 좀 작게, 그럼 이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노트패드를 하나 실행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 왼쪽에 이제 노트패드가 하나 이렇게 떴죠. 그죠? 오른쪽에는 스파이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 컨트롤 키를 누르고 F, 영문자 F를 누르거나 이 망원경을 눌러도 됩니다. 컨트롤하고 F를 누르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모니터링하고 싶은 윈도우를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요 시커먼 거를 요게 이렇게 딱 올리면요, 요렇게 잡히는 것들이 다 윈도우입니다. 뭔가 이렇게 다 잡히죠. 요 시커멓게 하나씩. 이게 다 뭐다? 윈도우 프로시저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윈도우예요. 그럼 내가 이 에디트에다가 딱 이렇게 놔요. 그러면 어떻게 떠요? 여기에 핸들이라는, 그죠? 번호가 들어가고 얘는 에디트다. 그리고 좌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해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에디트죠. 그죠? 노트패드죠. 오른쪽이 얘가 스파이고,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두면요, 마우스만 잠깐 왔다 갔다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윈도우 메시지, 앞에 WM이 다 붙어 있죠. 윈도우 메시지가 전송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갔다 와도.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서 속성을 누르면
로깅 옵션 아마 요걸 거예요. 로깅 옵션을 누르면요, 자 나는 다른 메시지는 됐고 여기에서 이걸 다 잡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안 보고 나는 키보드만 볼래. 그러면 키보드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WM 캐릭터, 뭐 캐릭터 아이템 뭐죠? 요건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확인을 딱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 와도 이제는 뭐가 됩니까? 메시지가 여기 안 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A라고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요게 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왜 끝에 보면 알겠지만 WM 캐릭터 65, 즉 65가 아스키 코드죠. 65라는 거를 입력을 했다. 그리고 키업, 키를 띄웠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여기부터예요. 내가 키보드를 눌렀으니까 키 다운, 키보드를 눌렀다. 그리고 A를 눌렀다. 그거는 65로 바뀌었다. 그리고 키보드를 띄웠다. 키업. 그러니까 총 A 문자 하나를 보내도 몇 개입니까? 5개의 윈도우 메시지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윈도우는 뭐를 많이 쓰게 돼요? 메모리를 많이 쓰게 돼요. 이 메시지를 다 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윈도우 메시지 마우스 무브, 이 마우스가 이동되는 것까지 다 잡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만약 그대로 한다면 A, B, C, D, E, F, G 이렇게 쳐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메시지를 봐보세요. A가 65죠. A, 그 다음에 여기인가 보네. A 65, 66, 67, 68, 69 뭐 이런 식으로 70 이렇게 모든 게 다 잡힙니다. 이게 윈스파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의 구조를 알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상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일단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 디렉토리에 있어요. 지금 이제 부하가 걸리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끊고 하겠습니다.